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 내공 키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내공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독서를 좀 탄탄하게 오래오래 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독서를 13년 동안 해오면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독서 내공을 키우려면 첫 번째는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은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지, 그거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주말을 빼고 주 5일을 읽으면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은 2권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페이지 정도 독서를 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한 달에 한 8권에서 10권 정도 읽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독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책 100페이지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독서 습관을 들일 때는 100페이지 읽고 그만둔다. 아무리 잘 읽혀줘도 100페이지 이상은 안 읽는다. 한번 해보시고 독서 시작하시고 한 3달 정도는 100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독서 내공 키우기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요. 독서할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생업에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은 독서할 시간 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독서할 시간 확보하는 게 힘들겠지만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는 독서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언제 독서 시간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독서 내공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세 번째는요. 설탕 독서보다 균형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탕 독서가 뭐냐면요. 좋아하는 장르의 책만 보는 게 바로 설탕 독서예요. 약간은 어려운 책, 약간은 불편한 책을 읽는 게 독서 내공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같은 장르의 책만 계속 보게 되면 어휘도 늘지 않고요. 독서 내공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장르만 계속 읽는 것보다는 여러 장르를 균형적으로 독서하는 균형 독서를 권하고 싶어요. 오늘 문학책을 읽었다면 내일은 비문학책을 읽어보고요. 내일 모레는 자연과학 책을 읽는 식으로, 그 다음에는 사회과학을 읽는 식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균형적으로 독서하시는 게 독서 내공을 탄탄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책을 둘 다 보시면 좋겠죠. 그래야 균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고 확증 편향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네 번째는요. 빠르게만 읽지 말고요. 정독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빠르게만 읽는 건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빨리 읽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읽게 되다 보면 어느샌가 독서 근육이 붙어서 빨리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속도에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5번째는요.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죠.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나중에 보는 것보다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나중에 보는 게 독서 내공 키우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책은 상상력의 여지를 주거든요. 그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주인공은 어떤 생김새일 거야. 이 소설에서 표현하는 배경은 요런 걸 거야 하고 혼자 상상을 하게 되는데 영화로 먼저 그걸 접해버리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보기 전에 책으로 먼저 접하고 영화를 보시면 나는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감독은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나는 이 주인공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에서 연기한 배우는 이 주인공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내가 상상한 것과의 차이점을 느껴보면서 보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을 먼저 책으로 접해볼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7번째는요. 온라인에 리뷰를 남기는 거예요. 이 리뷰를 남기고와 안 남기고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북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13년 동안 제가 읽은 책에 대한 리뷰를 단 한 줄이라도 남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제 자산이 돼서 이렇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딱 한 줄이라도 자기의 감상평을 온라인에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리뷰를 남기면서 읽은 책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요. 나름대로 책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이 리뷰를 남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8번째는요.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하기 좋은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전에 독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짬짬이 틈틈이 독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게 되면은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번 한 3달 정도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시간만 되면은 책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돼 있거든요.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10번째는요.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저자가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가장 엑기스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은 딱 한 문장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11번째는요. 책 제목을 한번 다시 지어보는 거예요. 책 제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책 제목은 보통 작가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 제목은 역시 출판사에서 가장 잘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책 제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책이 재출간되면서 책 제목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흔한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더라면 그 책 제목을 내가 한번 다시 지어보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독자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책을 읽는 이유도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책 제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책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기만의 재밌는 놀이가 될 수도 있어요.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12번째는요. 책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이렇게 책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책을 접고 내 생각도 쓰고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읽었을 때하고 책이 전혀 다르게 보게 돼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 12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독서 내공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